여러분에게 삶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은 스펙트럼이다. 삶이 아무리 나빠도 나쁜 일만 계속되고 나쁜 일만 꽉 차 있는 건 아니다. 그 사이사이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또 좋겠지만 그런 일만 100% 있는 삶이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삶이 스펙트럼인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아이들은 너희들 영원히 살고 싶니? 그러면 말도 끝나기 전에 네! 그래요. 근데 영원히 살기 어려울걸?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인공장기를 해서 다 넣을 거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영원히 살 거래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 인공장기를 해서 놓으면서까지 영원히 산다면 과연 행복할까? 오늘 두 권의 그림책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사과나무 위의 죽음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 그림책은 주인공이 여우 할아버지예요. 이 여우 할아버지가 죽음과 맞서는 거예요. 맞선다는 게 뭘까요? 안 죽겠다고 버티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끝까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드러내놓고 버티진 않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뭔가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과나무 위의 죽음에서 우리는 죽음과 맞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이 여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너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어떤 실루엣이 보이죠. 이게 뭔지 지금은 잘 몰라요. 자, 이 책은 카트린 쉐러라는 작가가 글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푸른 날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표지를 잘 받으시고 이따가 뒷표지랑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지를 보면 이게 뭘까요? 뭔가의 뒷모습인데 뭔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와서 요 할아버지 사과나무를 다 따먹고 파먹고 쪼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 할아버지의 사냥감으로 족제비가 걸려든 거예요. 근데 족제비가 제발 자기를 잡아먹지 말아달라고 당신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지 말아달라.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원인데 들어봤더니 이제 여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따먹는 애들 오기만 하면 사과나무에 찰싹 달라붙게 해달라. 그리고 영원히 거기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족제비가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주문을 걸고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고 싶으면 이제 내려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가요. 동물들이 사과나무에 찾아와서 사과를 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순간 다 나무에 찰싹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우 할아버지 사과나무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얘가 찾아왔어요. 얘가 누구냐? 죽음이에요.
아까 우리가 면지에서 봤던 얘죠. 이 죽음의 뒷모습이에요. 얘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어떻게 했나요? 살짝 나무 저쪽으로 돌아가서 도망가진 않고 죽음하고 이제 대화를 시도하죠.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떠날 때, 우리 가족이 떠날 때 우리는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우리는 책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우 할아버지가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게 또 밀당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나 가긴 갈 거야. 그런데 저기 보이는 윤기 나는 사과 하나만 따먹고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죽음이 소원을 들어주죠. 사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사과를 딱 따라 올라간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여우 할아버지 좀 보세요. 자기가 죽음을 이겼다고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조용히 웃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죽음까지 사과나무에 찰싹 달라붙게 해놨으니까 여우 할아버지는 두려울 게 없죠. 예. 어떤 동물에게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냥꾼의 총알도 피해요. 왜냐하면 여우 할아버지 죽음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죽음의 요인도 여우 할아버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이제 주변 사람, 주변 친구들도 없이, 숲속 친구들도 없이 오직 단둘이 자기네가 기른 사과 나무에서 나는 사과를 자기네만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아내와 단둘이서 아주 행복하다고, 자기네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여우 할아버지는 맨 처음에는 아내는 죽었지만 뭐 자식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4마리 있잖아요. 3마리, 2마리, 여기서부터는 혼자예요. 시간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곁에 있는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 10년, 100년, 200년, 300년 지나고 결국 이렇게 혼자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내가 혼자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동시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내 이야기에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혼자 산다. 어떨까요? 네, 외톨이죠. 외톨이가 된 거예요. 여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잘 들리지도 않는, 이제 몸의 기능이 거의 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죽음의 속성 중에 불기능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죽음한테 가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언제? 자연스러운 제 수명이 아니라 욕심껏 최대한 살 수 있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그때서야 죽음한테 이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만나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할 일은, 이거는 은유지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 또는 자연사로서 그 나이 들어서 노화했을 때 찾아오는 죽음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여우 할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어떻게 대할까? 도망갈까? 아니면 끝까지 맞설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작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표지에서는 앞면이 보이잖아요. 여우 할아버지와 죽음. 뒷표지에서 보면 앞표지에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뭐냐? 뭘까요? 앞표지에 없는 게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손을 잡았을까요? 여우 할아버지와 여우 할아버지의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둘이 한 몸으로 태어난 거죠. 다만 우리는 삶의 모습, 이쪽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있다는 그 너머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작가는 이 앞표지와 뒷표지의 대비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을 제가 잠깐 소개했으니까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책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임종기를 보낸 할머니를 작가가 직접 취재하고 사진을 찍어서 만든 책이에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엘만데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다섯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고양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할머니는 내가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일상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또 어디에 뭘 배우러도 가고. 그런데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죠. 오른쪽에 보면 어떤 서류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법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을 이 문서로, 법적 문서로 작성해 놓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 놓는 게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할머니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임종기 환자가 있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유쾌하게 미소를 머금고 장난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울기만 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네. 그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젊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고백을 이제 고양이한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그 시점에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시기를 거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임종기 때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24시간 이내에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드디어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 할머니가 그 전에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날을 정해놨거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날 내가 죽나 잘 알아맞혔나? 한번 봐봐. 이렇게 임종을 맞으면서도 그러한 유쾌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제 유골을 저렇게 바다에 뿌려주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할머니를 아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할까요? 그렇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추억을 남겨줬는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줬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지점에 미리 가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나를 아는 나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추억할까? 이 질문을 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추억을 만들고 오늘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두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두 측면을 봤어요. 한 측면은 죽음과 맞서는 이야기, 한 측면은 죽음을 수용하는 엘마 할머니 이야기를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친근한가요? 낯선가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낯선데 늘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요슈타인 가더라는 작가가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피는 깊이 생각에 빠진 채 자갈길 위에 우뚝 멈춰 섰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려 할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떠올랐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차오르자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소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존재한다는 것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삶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깨닫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네, 이 문장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질문을 만나고 계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